예,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데 네. 기운 내고 정리해드릴 건 정리해드려야죠. 이번 주 어떤 일정들 기다리고 있나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감사원직 사임합니다. 네.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은 오늘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 20대 대선 후보를 위한 그 후보 등록을 민주당이 이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군요.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7월 1일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7월 5일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뉴스 혹시 더 있나요? 국방부가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거든요. 네. 이거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출범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장병 인권 보호라든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같은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소견을 밝힐 예정인데요. 엑스파일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있는 거예요? 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화요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화요일에 열리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일단 경영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이나 음식업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렇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이 되면 업종별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등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적용된 적 없었잖아요. 없습니다. 네. 요거 여러분 어떻게 될지 화요일 날 지켜봐 주시고요. 국회 본회의도 주목할 필요 있죠. 그 대체공휴일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여순순천 이 사건 진상 규명 회복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에는 이번 주 원래 정부가 이건 일정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주 초에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일 이전에는 이 하반기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목요일로 가나요? 7월 1일부터는요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요일이 7월 1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자유롭게 모여도 되고요. 네. 비수도권에서는 모임 인원의 제한이 아예 없어지게 아예 됩니다.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식당, 술집, 카페가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난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게 하냐 마냐 여러 가지 말 많았는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차라도 접종한 분은 야외 마스크 벗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또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중소기업들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추가 채용하거나 줄여야 되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혼란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이면 왜냐면 어떤 미용실이다 치면은 한 6명, 7명 이런 데도 그럼 다 지켜야 된다는 많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영세한 입장의 대표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도는 시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7월 1일입니다. 네. 또 볼까요? 목요일에는요, 이번 주 후반에 정부가 2차 추경 편성 방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것도 일정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2차 추경 재원은 30조 원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최종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전두환 씨 일과 관련된 소송이 있네요. 이게 셋째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이 부당하게 압류됐다면서 제기한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두환 씨 일가가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서 소송을 여러 개 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서울고법이 전두환 씨가 신청한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연희동의 자택 본체하고 정원은요. 네. 전두환 씨 재임 기간에 불법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는 별채 같은 경우에는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본체와 별체와 달라요. 집이 지금? 되게 큰가 봐요.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이건 부당하게 압류가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첫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체 정원 말고 별체 소송. 그렇습니다. 금요일이라는 거 깔끔하게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네요.
민동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